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지난 7일 입국한 61세 남성이 지난 토요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어제까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반 접촉자 수도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등 440명에 이릅니다. 보건당국이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시키고 대응에 나섰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메르스 사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영국인 20대 여성이 미열과 기침 등의 증세로 어제 저녁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남성과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입국을 했어요. 네. 오늘 새벽에 1차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일단 뭐 1차 음성이니까 현재 메르스 확진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잠복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지금 너무 짧은 기간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메르스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2차 검사까지 진행해서 최종 결과가 아마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의심 증세가 있을 때 2차 검진까지 다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제 밀접 접촉자들 중심, 그러니까 고위험 노출자들만 보통 2차까지는 하는데요. 아마 네. 지금 상황 봐서는 환자가 실제 발생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2차 검진까지 들어가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영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같은 비행기에 타긴 했지만 앞뒤로 3열이 밀접 접촉자 그 구역인데 그 안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서로 가까이 접촉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그다음 다행이고요. 네. 워낙 이제 비말 감염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침방울이 1m 정도를 좀 날아가게 되고 1m면 너무 더 가까우니까 2m 정도로 이제 범위를 넓혀 놓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좀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직접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밀접 접촉일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네, 1m 이내가 보통 침이 튀기는 범위라고 보고 뭐 넉넉 잡고 2m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 2m로 정한 것 자체도 좀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게 WHO나 CDC나 국내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다 일치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비행기 내에서 실제 환자가 전파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런 면들까지 다 고려한 부분입니다. 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상황을 주의 단계라고 보는 거죠? 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 따르면 첫 번째 환자가 국내에서 확진이 되면 바로 이제 단계를 주위로 올리게 되거든요. 현재는 이제 바로 환자 명이 이제 확진이 된 상황이니까 주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병원 아니든 지역 사회내든 환자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단계를 또 올릴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2015년에 38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수준까지 위기 경보가 올라갔습니까? 그때가 이제 경계까지 올려야 되냐, 주의까지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워낙에 이제 경계의 개념은 지역 사회 내에서 환자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경계인데 그 당시에는 주의 단계에서 그냥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네, 지난 7일 귀국을 했고요. 공항에서 검역 단계에서 무사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검역소를 이제 거치는 과정들이 워낙에는 이제 자발적인 보고 시스템이죠. 설문조사에 자기 증상을 기록하고 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너무 스트릭트하게 막게 되면 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떤 자발 신고의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료도 거기서 이제 어떤 질환이 확인된 게 한 20% 내밖에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논문들 자료를 봐도 공항에서의 엔트리 검역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의 여러 가지 증상들 가운데 20%가량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설사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의 경우에 설사 증상을 보였다고 얘기를 했고 휠체어로 또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뭐 증세가 좀 심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워낙에 환자 스스로가 이제 당시 검역대에서도 발열이 없었고 호흡기 증상에 대한 호소가 없었고 또 설사 자체도 이미 한 열흘 전에 심하게 했지 지금은 설사 이후에 장염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든 거지 설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설사 자체도 사실은 식중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역 대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설사가 없었다 보니까 검역소에서 더 이상 걸러내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말 혼란이 컸었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보건당국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보건당국의 대응과 또 병원의 대응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메르스 이후에 많은 병원들이 메르스 환자가 내원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열심히 훈련도 하고 또한 이런 동선도 만들어놨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들 또는 이제 레귤레이션을 많이 이제 어떤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아예 응급실 들어가지도 않고 응급실 밖에 있는
이제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미 이제 그런 의료인들한테 완전 몸에 체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3년간의 준비 과정이 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대응이나 또는 환자의 전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잘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에는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20여일이 지났고 네. 그 사이에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자,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예. 있습니다만 메르스 초기 증상이 갑자기 네. 악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 상태 뭐 미열이라든지 기침 증상에서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를 이제 2명 진료를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고령 환자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숨이 좀 찬 정도로 들어오시면 2, 3일 내에 호흡 부전 상태가 돼서 인공호흡기 달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사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뭐 증상도 심하지 않았고 폐렴기가 약간 있다 없다 하다가 네. 그러다가 뭐 2주 만에 회복해 나간 분들이 있어서 환자의 현재 면역 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 자체가 아주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환자의 상태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밀접 접촉자가 22명이고요. 네. 일반 접촉자가 440명 정도로 네. 현재 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2015년에 악몽을 떠올리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걱정 뭐 지나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또 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네. 방면도 있겠습니다만 불안감이 너무 클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2015년을 기억해 보시면, 네. 그러니까 환자가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했던 환자는 거의 없었고 주로 병원 안에서 이제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이유도 환자가 병원 안에서 진단이 너무 늦게 돼서 그 사이에 많은 이제 노출자들이 발생했고 그중에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서 노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비행기 안에서의 노출자들이 현재 제일 많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환자가 실제 비행기 안에서 전파돼서 발생된 적은 없긴 없지만 그렇더라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현재 지금 이제 격리 대상 또는 수동 감시 대상인 분들에 대한 면밀한 이제 관리 또 증상 발현하면 바로 이제 이송해서 환자 진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국민들께서도 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네. 또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 때문에 중동 네.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네. 하는 상황이 있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동 지역 여행객들에게 반드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현재 중동 지역 안에서도 낙타와 접촉해서 실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네.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타와 관련된 여행 코스라든지 낙타의 부산물로 된 음식도 절대로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지금 이 환자도 쿠웨이트에서 병원 네. 방문한 것처럼 병원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방문을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